이 문제 코멘트 하도록 할게요. 도엽쌤이 잘 풀어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한창민쌤 책에 보면은 그 물리인재 문제 1번과 2번에 대한 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케이스 1, 케이스 2 이제 파이 어떻게 잡냐의 그 문제인데, 이 케이스 2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나와도 아예 안 주어지거나, 또 구속 조건은 물리인재처럼 이렇게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에 대해서 이 점이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파이를 잡는 식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네, 뭐 아마 시험에 나와도 네, 이렇게 잡으면서 나올 것 같고, 얘는 수학적으로는 되는데 괜히 뭐 같이 공부하면 더 헷갈리게 할 것 같고, 네, 케이스 1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성 모멘트가 뭐 알파 mr 제곱이라고 할 때 ICM이 그게 이제 베타네. 네, 베타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될 때 얘가 이탈하는 문제. 네. 물리 인재 문제는 이탈 문제가 아니라 미끄러지는 문제예요. 미끄러지는 건 생소할 텐데 이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1번, 2번은 똑같이 이제 한창민 쌤 문제랑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도엽쌤 풀인데 보시면은 구름 조건이 이제 케이스 1, 아까 거기서 케이스 1처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애초에 이제 주어져 있고, 네, 문제에서 아예 주어져 있고요. 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VCM을 구할 때 구름 조건이라는 거 이제 일반 물리 책에 있는 건데, 뭐냐면은 물체가 이렇게 뭐 회전할 때 이 각도, 그러니까 이게 회전할 때 이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돼요? 알파이도시죠. 알파이도. 그러니까 V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R 오메가로 많이 했었는데, 주의할 게 아까 한창민 쌤 책에 있는 케이스 2처럼 파이를 잡게 되면은 이게 성립이 안 하게 돼요. 물론 이 문제는 케이스 1으로 잡았기 때문에 성립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구한 거고, 얘는 구름 조건이라는 어떤 예전에 해봤더니 구름 조건이라는 게 성립하더라. 그걸로부터 VCM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직접적인 게 사실 VCM은 라디안의 정의로부터 이 거리 있죠. R 플러스 R까지 떨어져 있고, 이게 세타 도트, 라디안의 정의로부터 직접 나오니까 얘가 좀 더 직접적이죠. 얘는 이제 틀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곱하기 각도 이렇게 증가하면은, 네. 여기서 다시 여기서 주어진 문제 조건을 넣으면은 결국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결국. 네. 이게 나오기 때문에 풀어야 붙일까요? 어쨌든 뭐 막 제대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케이스 2처럼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문제가 만약에 케이스 2처럼 각도로 잡아라 그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웃길 것 같기 때문에, 뭐 근데 알고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래서 잘 푸셨어요. 잘 푸셨고, 원은 역학제너지 본전 법칙에서 잘 푸셨고, 2번은 그 알짜임의 구심 성분이 구심의 역할을 한다, 그 식으로부터 잘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지 강령을 잘 구하셨고, 이것도 맞게 잘 하셨고, 3번이 굉장히 생소한 문제인데, 조엽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이랑 질량 중심에 대한 병진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네, 이제 알파를 소거를 했죠. 알파 소거. 주의할 게 이제 알파랑 알파 프라임이랑 달라요. 둘이 상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세타랑 파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이 문제는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프라임이죠. 여기서는 병진 운동은 그냥 알파죠. 그래서 그거 좀 잘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환산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알파를 소거했죠. 알파 소거해서 뭐 이런 식이 나왔죠.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미끄러지기 전에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인데 fx가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때, 그때 이제 미끄러지니까 그거로부터 이렇게. 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풀이가 제가 예전에 작성해 놓은 풀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성한 게 이건데, 똑같이 병진 운동 방정식, 회전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얘를 구했고, 그 알파 프라임 소거해서, 여기서 이 식 자체가 공이 이제 미끄러지지 않을 동안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fx가 max가 되는 순간 얘가 미끄러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됐어요. 혁재 샘플이 볼게요. 혁재 샘플이 보면은 물공쌤도 똑같이 1, 2번 실수하셨어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게 공 질량 중심이 R만큼 스몰 R만큼 더 커져야 돼. 네. 공이 질량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질량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윗바닥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하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것만 수정하면 다 맞아요. 네, 수정하면 다 맞고 얘는 이제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운동반응식을 세워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운동반응 세워야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도엽샘 풀이랑 조금 다르게 이제 오늘 제가 푼 풀인데 어떤 풀이냐면은 여기서 그냥 알파 프라임 직접 구했어요. 직접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직접 구해가지고 넣는 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위에 식에서 이 온도 반응식부터 이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은 보통 에너지식 미분하면은 온도 반응식 식이 나와요. 시간으로 미분하면. 네, 수학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식 미분하면은 결국 그게 그 풀일 수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어쨌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기게 풀이하긴 했는데 t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프라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환산 다시 해줬고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 이렇게 알파 프라임 직접 구했죠. 그리고 아까 도엽쌤 제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도 VCM은 알파 프라임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ACM은 7분의 5 mg 사인 스타가 나오죠. 네, 이 혁재쌤 풀이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가지고 혁재쌤처럼 하려면 결국 수학적으로 뭐 다 비슷비슷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려면은. 그래서 이건 생략할게요.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알 것 같고 7분의 5를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뭐 그게 어차피 그 풀이가 그 풀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내려갈 때 질량 중심에 대한 이쪽 빗변 성분 얘는 FS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온도 반응식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찰력은 어떻게 돼요? ma가 되죠. 네, ma가 되는데 아까 전에 a가 뭐라고요? 7분의 5 mg 사인 세타였잖아요. 제 아까 풀이에서부터. 그래서 얘를 이제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된다? 7분의 2 mg 사인 세타가 fs다. 그래서 뭐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어떻게 된다? 굴러 내려가고 있을 동안에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근데 굴러 내려가고 있을 때 세타가 커지는데 처음엔 당연히 물체가 약간 밀었을 때는 마찰력 감각적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죠. 근데 내려갈수록 막 요구되는 정지 마찰력은 점점 커지게 돼요. 내려갈수록 세타가 사인 세타 커지니까 요구되는 정지 마찰력들이 커지게 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fx는 한계값이 있는데 s죠. 네, 이 한계값이 있고 또 이 수직 간격도 아까 보면 세타의 함수인데 이게 결국 0으로 가야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fx max가 되는 순간 결국 미끄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래서 혁재쌤 앞에 7분의 5만 붙이면은 네,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똑같이 답은 나옵니다. 네,
똑같이 답은 나오고. 네, 물공쌤, 형제쌤은 똑같이 수하셔가지고 네,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하자면은, 이게 우리 예전에는 이제 미끄러지면서 결국 이탈까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이명은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탈하기 전까지 안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야, 무조건 이탈하기 전에는 먼저 미끄러져요. 먼저 미끄러진 다음에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역코사인 17분의 15였나요? 네, 17분의 10이었죠. 17분의 10 하면은 수직항의 0으로 내려부터 이탈 조건은 여기 봤을 때 이제 54도 정도가 돼요. 54도 정도가 되고, 유명한 문제 중에 처음부터 미끄러지는 문제 있죠. 3분의 2. 이거 유명해서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얘는 48도 정도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처음부터 굴러 내려올 때 만약에 정지 마찰계 수가 엄청 클 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무한대일 때 끝까지 미끄러지지 않을 때 이탈 각도고요. 얘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미끄러지면은 이 각도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굴러 내려오면은 운동 에너지가 병진 회전으로 나뉘기 때문에 여기서 병진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때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느릴수록 천천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굴러내려오면 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내려오는 게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예, 더 많이 내려가야지 이탈하죠. 네, 그렇게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은 만약에 정지마찰계 수가 무한대일 리는 없으니까 0.5라고 할게요. 이게 제 현실인데 40도 초반에 이제 이탈하게 되죠. 40도 초반에 미끄러지게 되고 이탈은 48도 갔어도 처음부터 미끄러졌을 때보다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8도랑 정근수 54도 이 사이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은 여기서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48도 54도 사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형이 안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봐서 한번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